안녕하세요. 우드메이커입니다. 오늘은 판넬 마무리 단계를 할 건데요. 기존에 유바 설치했었고, 그 다음에 판넬 꽂기 했고, 오늘은 스티로폴에 보이는 부분, 이제 마감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피스를 사용을 하게 될 건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이제 시공을 하다 보니까 피스 박을 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공구, 리벳 사용 방법하고 직결 피스 사용 방법도 제가 함께 알려드릴게요. 선택은 이제 시공하시는 분께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구, 필요한 공구하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구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전동 드릴이 두 개 필요해요. 하나는 직결 피스를 박을 때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이제 다른 하나는 리벳을 이용해서 리벳 피스를 박을 거예요. 두 가지 다 가지고 계신 게 좋아요. 이제 직결 피스를 주로 작업을 하겠지만 때로는 직결 피스로 잘 안 돼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리벳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동 드릴 2개, 그리고 리벳 건, 그리고 리벳 피스, 그리고 직결 피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우선은 리벳 요거를 어떻게 박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유바가 있겠죠. 그리고 유바에 판넬이 꽂혔죠. 이게 지금까지 이제 여기까지 작업을 해 놓은 상황이고, 이제 리벳 작업을 해 볼게요. 리벳은 바로 이렇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벳 샹크라 그러죠. 이 샹크 두께에 맞는 걸로 해서, 얘 같은 경우는 그 4파이에요. 그러니까 4mm니까 드릴 비트도 철판 뚫는 걸로 해서 두께가 4mm짜리, 한 5mm짜리로 하세요. 4mm짜리로 하면 이게 잘 안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어차피 얘를 이제 당겨서 콱 집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유 있게 편하게 작업을 하시려면 1mm 더 두꺼운 5mm 정도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구멍을 뚫어 볼게요. 잘 보이시죠? 자, 우선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리벳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고 리벳 피스를 이렇게 꽂아줘요. 그 다음에 리벳 건으로 잡아서, 이게 한 번 쭉 당겨서 안 빠져요. 이게 보통 한 4번 정도 해서 2번, 3번, 마지막, 으쌰, 안 끊기네. 보통 4번이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빠져나왔죠. 여기 이렇게 있던 게 쭉 빠져나오죠. 리벳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굉장히 튼튼해요. 실제 판넬 회사에서 제가 판넬을 살 때 판넬 시공은 뭘로 하는 게 제일 좋냐고 했더니, 판넬 같은 경우는 리벳 시공을 하는 게 정석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정석대로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저도 직결 피스를 쓰게 되는데, 리벳을 이렇게 체결을 하면 돼요. 만약에 이제 잘못 박았다, 그럴 때 이제 리벳을 또 빼야겠죠. 뺄 때는 아까 그 비트 있죠, 비트를 리벳의 중앙에다 대고서 이렇게 하면 뚜껑이 똑 빠져요. 이렇게 뚜껑 보이시죠? 이렇게 뚜껑이 빠져요. 그리고 얘는 그냥 속으로 심었다고 보셔야 돼요. 네. 리벳의 원리가 어쩌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리벳이 이제 체결이 되냐면, 구멍을 하나 뚫었죠. 여기에 리벳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리벳 넣고, 확대를 자, 리벳 당겨 볼게요. 얘가 이 부분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자, 한번 쪼그라들었죠? 두 번 쪼그라들었죠? 세 번, 원래 사이즈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마지막으로 네 번 하면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거죠. 보이시죠?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체결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작업이 되면 판넬 안에서 이런 형태로 고정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리벳을 시공을 하고요. 직결 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간단하죠. 직결 피스는 이 상태에서 바로 뚫어서 박으면 돼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안 들어간다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게 꽉 물리지가 않아요. 좀 뜨는 거죠. 그래서 직결 피스를 쓸 때는 처음에 유가 뚫렸죠. 이때 너무 꽉 밀면서 하면 얘가 판넬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 꽉 눌러서 하면 판넬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렇게 뜨는 현상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작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런 상황이 안 닥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뚫으실 때 유바 뚫고, 그 다음에 너무 꽉 누르지 말고 이 피스, 직결 피스의 끝에서 이제 얘가 쇠를 갉아먹을 수 있게 적당히 누르면서 피스 작업을 해주고요. 너무 많이 돌리지 않고 이제 얘가 딱 밀착이 될 정도까지만 돌려서 작업을 마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직결 피스는 이렇게 작업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간단하게 직결 피스 사용 방법이고 리벳 사용 방법인데, 실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와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 어떤 상황이 오냐면, 자, 순놈, 그리고, 앞놈, 이렇게 됐죠. 유바에 꽂힌 상태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죠. 이때 직결 피스를 이 부분이 앞놈이고 이 부분이 순놈이죠. 그래서 이 중앙에 뚫어가지고 이 모든 유바 뚫고 날개 뚫고 순놈 뚫고 이렇게 세 개를 다 뚫을 수가 없어요. 아니 뭐 뚫으려고 하면 뚫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작업이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피스를 박을 때 유바의 위치를 잡을 때 날개 부분에다 잡는 게 아니라 순놈 있죠. 순놈, 이 순놈, 이 순놈 여기다가 잡는 게 아니라 여기 한 칸 옆에 대략 뭐 한 1.5cm 정도, 1cm에서 1.5cm 정도 되는 지점에다가 여기다가 박아줘요. 자, 왜냐하면 제가 한번 여기다가 박아볼게요. 이거 다 뚫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날개 부분에다가 하게 되면 얘가 눌려요. 이렇게 눌려요. 눌리면서 뜨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이 지금 들어갈 정도죠. 그러면 이렇게 자꾸 뜨게 되니까 자꾸 이렇게 뺐다가 다시 박았다가 뺐다가 다시 박았다가 뺐다가 다시 박았다가 이거를 많이 반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앞놈을 어떻게 뚫기는 했어요. 뚫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보이시죠? 여기가 이렇게 떠요. 순놈까지는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결 피스가 길어야 돼요. 쟤까지 뚫으려면. 근데 저걸 뚫고 나가려면 이 피스가 수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면 좋은데, 방금처럼 얘가 뜨고 순놈까지 가면 수직으로 박힌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박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유바 뚫고 날개 뚫을 때 날개에서도 한번 삐뚤어지고, 날개를 뚫고 들어간 다음에 순놈 뚫을 때도 삐뚤어져서 박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수직으로 박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박히게 돼요. 이렇게 박히게 되면 나사가 밀착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작업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저도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거보다 좀 더 단순하면서 강도는 뭐 비슷하더라고요. 뭐 여기다 박아도 강도는 비슷한데, 일을 편하게 하려면 이 부분을 앞놈 부분 빼고 여기서 자, 순놈을 제가 잡아서 순놈 부분, 얘가 순놈 부분이죠. 여기 날개 순놈 부분을 잡아서 뚫게 되면 이 직결 피스가 여기서 돌면서 이렇게 떠 있겠죠? 이렇게 떠 있겠죠? 이 직결 피스가 이 떠 있는 거를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서
뚫고 들어가면서 얘를 빨아 당겨요. 이렇게 이 부분을 빨아 당기면서 이 판넬이 여기가 들리죠. 여기가 당겨지면서 앞놈 부분도 같이 꽉 조여지게 돼요. 이렇게 아까 여기에 뚫었을 때는 얘 뚫고 앞놈까지는 당겨 줬는데 순놈 부분에서 쑥 들어가 버렸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뜬 게 보였죠. 지금 보면 순놈 부분 쪽 몸땡이 쪽을 뚫으니까 여기를 끌어 당기니까 앞놈 부분까지 같이 이제 안에 있는 순놈이 꽉 당기면서 얘를 밀어 이렇게 당겨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작업을 하실 때 순놈 부분에서 대략 1cm에서 1.5cm 되는 부분에다 피스, 직결 피스를 체결을 해서 쭉 끌어 당기면 요 하나만 뚫어도 되니까 유바 뚫고 몸땡이, 판넬 몸땡이 뚫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작업이 한결 편해요. 한결 편하고 힘들지 않고. 그래도 나는 굳이 여기를 해야 되겠다. 여기를. 그러면 피스가 좀 길어야 돼요. 피스가 최소한 2cm 정도는 돼줘야 2cm 정도는 돼줘야 되거든요. 얘가 2cm짜리인데 아까 뜨는 거 보이죠? 순놈이 아직 안 뚫리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 돌리다 보면 순놈 뚫긴 뚫어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긴 들어갔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때 아까 리벳도 필요하다 그랬죠? 리벳으로 끌어 당겨 주는 거예요. 리벳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할 때는 다 뚫어야 돼요. 즉 드릴 비트로 유바 뚫고 앞놈 날개 뚫고 순놈 뚫고 그 다음 리벳을 꽂고 이제 조여서 리벳건으로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제일 튼튼해요. 제일 튼튼하긴 한데 하나만 할 게 아니거든요. 엄청 많이 할 건데 이걸 엄청 많이 박아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다 하기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잘 빠지지가 않네요. 일단 제가 설명하려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앞놈, 순놈 한 다음에 순놈의 몸땡이 부분, 이 순놈 부분 지나서 대략 1.5cm 정도 되는 부분에 대놓고 이렇게 당겨주면 일이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결 피스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리벳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제 유화와 판넬을 박을 때 어느 위치가 괜찮은지를,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원칙은 아니에요. 원칙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해본 경험에서 좀 편하게 작업을 하는 방법을 권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순놈 부분에 몸땡이를 뚫으라는 게 제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번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되는데 끄트머리가 날개가 이렇게 돼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끝나게 되면 여기가 없죠? 여기가 없는데 피스를 박아요. 피스를 박아보면 자, 보셨죠? 여기가 피스가 이렇게 삐뚤어지면서 얘는 잘 뚫리지가 않아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판넬 쓰고 남은 짜투리 있을 거예요. 짜투리 그 양철판을 이렇게 뜯어내면 스티로폼 나오죠. 스티로폼을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 넣어요. 스티로폼을 이렇게 꽂아 넣고 그 다음에 한번 뚫어서 박아 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없을 때는 스티로폼이 비었을 때는 잘 안 박히던 게 스티로폼을 넣어주면 이렇게 잘 박히거든요. 그래서 날개 부분, 이 부분이 비었을 때는 이렇게 스티로폼을 채워서 직결피스 또는 리벳을 시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 작업을 하면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아까 이제 계속 박을 때 이게 막 이렇게 뜨는 현상이 생기죠. 이때는 총을 잘 다뤄야 돼요. 넣었다 뺐다를 잘 해야 되거든요. 피스를 이렇게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넣었다 뺐다를 잘 하셔야 이제 작업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다가는 이게 이렇게 삐뚤어져서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안 되려면 삐뚤어 박히지 않으려면 유바 뚫고 너무 힘줘서 누르지 마시고 적당한 힘으로 하다가 약간 삐뚤어진다. 약간 이렇게 뜬다. 그러면 살짝 뺐다가 다시 박았다가 요거 한 두세 번 반복하면 쏙 박혀요. 넣었다 뺐다를. 그래서 이렇게 직결 피스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여기가 비었을 때 스티로폼을 메꿔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코너가 아니죠. 그냥 평판 할 때고요. 이번에는 코너 부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코너 부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코너에 보시면 보통 이제 날개로 암컷 부분으로 안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암컷 부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아까 요거 같은 경우 코너 마감재거든요. 코너 마감재인데 코너 마감재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13cm, 여기가 5cm예요. 그래서 판넬이 10cm니까 13cm 부분이 10cm 부분에 이렇게 덮어주겠죠. 그리고 여기 5cm 부분.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제가 여기가 앞놈 부분이 비어 있으면 이 피스 박을 때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채워주세요. 여기도 채우고 여기도 채우고 이렇게 채워주시면 이제 피스를 박을 때 눌려도 이제 잘 박히겠죠. 이렇게 외부 카바예요. 외부 카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만나면 좀 일이 쉬운데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간혹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코너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에다가 스티로폼을 채워줘야 돼요. 같은 백티겠죠? 얘는 지금 좀 작은데 이렇게 스티로폼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카바로 씌워야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이 부분이죠. 이때는 양쪽 날개가 긴 걸 써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시공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쪽이 짧아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런 상황의 경우가 왔을 때는 양쪽 날개가 긴 게 있어요. 양쪽 날개 긴 걸로 해서 채워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마감을 해 주시면 돼요. 피스. 그럼 여기 스티로폼 채워져 있으니까 박을 때, 특히 이 날개 부분 피스 박을 때 이제 막 잘 안 박히는 경우 있어요. 해도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잘 보이시나? 잘 안 보이시죠? 자, 이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하면 잘 안 보이는데.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지금 하려고 해서 좀 힘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뚫는데 이렇게 떠요. 여기가 앞놈 부분 특히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다시 뚫어 볼게요. 자, 지금 박혔는데 이게 삐뚤어.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삐뚤어. 여기 계속 넣었다 뺐다 하다 보면, 이게 넣었다 뺐다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희마리가 없어요. 그냥 쑥 빠져버려요. 그죠? 이때 제가 이제 리벳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때예요.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 리벳 박는 방식으로 해서 구멍을 아예 뚫어버리세요.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리벳 시공을 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자, 만약에 이제 직결 피스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리벳으로 시공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모양대로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사실 직결 피스를 잘 써서 하면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상황이라는 게, 현장 상황이라는 게 이게 내 마음처럼 안 되거든요. 내 마음처럼 안 될 때 그때를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리벳. 요럴 때 직결 피스로 해결이 됐으면 그걸로 끝내면 되시는데, 안 될 때
리벳 사용하시고요. 외부는 요 긴 거 쓰셔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코너가 마감이 됐을 때는. 그리고 이번에는 안쪽 요 짜투리예요. 자, 안쪽 같은 경우는 잘 밀어 넣어 주겠죠. 이렇게 해서 안으로 넣고 위로 이렇게 길겠죠. 위로 기니까 이렇게 안으로 잘 넣어서, 사실은 끝까지 쑥 들어가야 돼요. 끝까지 쑥 들어가고,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요거를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속으로 쭉 들어가서 이렇게 길게 되면 이제 피스를 양쪽으로 박아줘야 돼요. 얘는 한쪽만 박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박아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제가 경험한 힘든 부분에 대한 설명도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공이 어떻게 되는지 빠르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판넬 시공이 끝났어요. 처음에 첫 번째로 했던 게 유바 작업이고요. 아래, 위, 그리고 옆면. 그리고 두 번째는 판넬 꽂기. 판넬을 어떻게 잘랐고, 이제 어떻게 꽂을 때 있을 애로사항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세 번째, 이제 마감 작업하는 것까지 해서 판넬 작업을 마무리를 지었어요. 한번 시공한 데를 보면서 제가 이제 하긴 했지만 실수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한 부분들 여러분들은 실수하시지 마시라고 설명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처음 시작한 곳이죠. 제가 실수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저기 저 끝에 보시면 그 45도로 잘라가지고 피스를 두 개를 박았죠. 저렇게 하는 게 괜찮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작업하면서 이번에 저도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부분이에요. 45도로 두 개 다 자르는 게 아니라 한 개. 저 한 개 아랫부분 유바 있죠? 저기만 45도로 자르고 옆면 붙일 때는 안 자르고 그냥 꽂았어요. 그랬더니 비는 부분도 없고 잘라서 실수했던 부분도 저게 다 메꿔주더라고요. 그리고 피스도 두 개 박을 필요 없이 하나만 박아도 되는, 이렇게 좀 더 깔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한테는 이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실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문짝 부분, 여기가 문 부분이거든요. 문이 이렇게 있을 건데 위에는 좀 맞겠죠. 위에는 좀 맞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철판이 두꺼워야 돼요. 이거 아연 유바, 얘는 튼튼한 단단한 거거든요. 이 판넬 같은 경우는 좀 꿀렁꿀렁 돼요. 근데 얘는 꿀렁꿀렁 되지 않고 굉장히 탄탄해요. 이제 뭐 피스를 이제 받거나 뭘 했을 때 튼튼하게 얘가 받아줘야 되거든요. 힘, 중량, 뭐 충격 이런 것들을 이겨내 주려면 이 옆면은 튼튼한 걸로 박아주세요. 옆면 그리고 요 아랫면. 근데 이제 이렇게 벽 쪽으로 보면 이렇게 심어지는 부분 있죠. 이렇게 심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는 단단한 걸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일반 유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너,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코너 부분 저렇게 꽂았죠. 꽂아서 쭉 끝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판넬 시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